야, 감독님, 이거 내한테 312억 주면요, 내가 이거보다 훨씬 잘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반갑습니다. 그냥 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 이 영화를 보고 제가 좀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걸 어디서부터 리뷰를 해야 되냐. 일반적인 그 웹소설 원작의 그냥 영화를 보고 와서 리뷰를 해야 되냐, 아니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다른 것들을 좀 더 덧붙여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냐, 지금 고민이 좀 됐는데, 사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또 너무 무거워지면 이 영상의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면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우리 공PD 지금 표정이 점점 이게 슬퍼질 거기 때문에 네, 쓰러지려고 그러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일단 제가 최대한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보고 나서 감독님한테 진짜 딱 물어보고 싶었어요. 감독님, 오타쿠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영화를 만드실 때 이제 오타쿠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단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근데 자기 스스로 약간 나 오타쿠야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 지금 사용하는 이 오타쿠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려는 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오타쿠라는 게 이게 찾아보니까, 제가 최근에 일본 소설이나 만화를 안 보긴 하는데, 뭐 만화자가 있던데, 제목이, 뭐 그거랑 별개로 약간 이런 겁니다. 람바라의 티셔츠. 네, 이거 유니클로 만담이네요. 그쵸. 유니클로에서 나온 거거든요. 저 이거 말고 또 뭐 있냐면, 스트리트 파이터 뉴랑 켄이랑 사가트랑 같이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 티셔츠 있고, 아동현 쓰면 뒤에서 혼다 이렇게 맞고 날아가는 그런 티셔츠도 있는데, 약간 그런 게, 물론 유니클로는 일본 기업이니까 그게 좀 더 익숙하겠죠. 그게 좀 더 익숙하겠지만, 한국도 그런 시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게 이제 이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봄님이 생각하는 오타쿠에는 뭘까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오타쿠라는 거는 사실은 저는 좀 그냥 넓게 생각해서 뭔가 좋아하고 파고들고 이 어떤 문화나 컨텐츠에 대해서 좀 더 막 알고 싶어하고 많이 탐구하는 그런 걸 이제 오타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탐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설명충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뭐 하나 물어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막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약간 그쪽을 오타쿠라고 생각하는데, 뭐 곰PD는 오타쿠를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뭐 저나 네. 그냥 봄님 같이 네. 여러 가지 서브컬처나 캐릭터나 이런 다양한 장르들을 이제 파고들면서 즐기는 사람들을 오타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얘기 잘해줬어요. 이 문화산업에 계신 분들이, 문화산업이죠. 그분들은 이제 돈을 버셔야 되는 분들이 생각하는 이 오타쿠는 여기랑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어원, 이 단어의 원래 의미와 상관없이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이거예요. 서브컬처. 자, 서브컬처도 사실은 이거 오늘 정의하다 끝날 것 같긴 한데,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뭘 얘기하냐면, 굳이 나누자면 90년대, 00년대 이전에, 현재 지금 어른이죠. 저도 어른이긴 하지만 저보다 더 어른이시던 분들이 즐기던 문화가 있어요. 뭐 영화라든가 TV라든가 뭐 문학도 좀 순수 문학 계통, 뭐 이런 계통이 아닌 문화를 서브컬처로 많이 잡거든요. 그게 이제 약간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문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서브컬처의 메인 스트림이 어디냐면 이제 이게 일본 문화가 된 거지. 뭐 애니메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라노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다양하게 있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거 얘기하면서 왜 여기까지 들어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전지적 독자 시점은 자기 스스로가 넌 오타쿠까지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가 네이버 시리즈로 봤는데, 네이버 시리즈 누적 다운 횟수가 2억 4천만 뷰예요. 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게 이제 500편이 넘는 600편, 700편 정도 외전까지 포함하면 되는 게 다운된 걸 아마 다 계산했을 거라서, 그걸 제가 그냥 본편 기준으로 대충, 본편이 500몇 편인데 대충 나눠보니까 한 40만
정도로 나오긴 하던데 그렇다고 해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본 건 맞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일본 문화랑 상관도 없고 서브컬처를 딱히 즐기지도 않는 나도 봤는데 굳이 이걸 오타쿠로 갖고 가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원작 팬분들 중에. 근데 제가 이걸 왜 그렇게 잡냐면 일단 전지적 독자 시점의 장르 그리고 원작의 뿌리를 보면 판타지 웹소설이죠. 판타지 웹소설이죠. 이 웹소설의 뿌리가 어딘지 아세요? 이 웹소설의 뿌리가 사실은 장르문학이에요. 한국은 장르문학이거든요. 장르문학. 근데 판타지와 장르문학이 붙었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냐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곰 PD도 모르는 영역일 수 있는데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저게 뭔데요? 하이트.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잘 모르던 시절에 PC 통신이라고 있어요. 예, 그 전화기로 연결하던 거 삐삐삐삐삐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 있어요. 예, 그걸로 연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DC 뭐 해서 커뮤니티들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들 중 하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포털 중 하나? 뭐 이 정도로 갈게요. 네이버 다음 뭐 이런 네, 중 하나라고 하는 거죠. 네. 네이버 이런 거 중 하나. 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에 소설을 올리는 게시판 같은 게 있었어요. 약간 일종의 요즘 들어서 문피아나 뭐 이런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 게시판에 올라오던 소설 중에 물론 1세대를 제가 함부로 작품을 말하면 갑자기 우르르 몰려오셔서 우르르 몰려오시면 좋긴 한데 뭐 어쨌든 저 하나 알 것 같습니다. 뭐죠? 테마록 같은 존재가 그렇죠. 이때쯤인가요, 그럼? 퇴마록이 사실상 거의 이제 1세대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하이텔에서 1세대가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말하려는 장르가 판타지이기 때문에 퇴마록은 조금 이제 왜냐면 그 애초에 약간 괴기 소설 약간 그 분위기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판타지에서 저는 1세대로 뭘 뽑냐면 이걸 뽑습니다. 보이나요? 네, 드래곤 라자네요. 네. 이영도 작가의 드래곤 라자. 그리고 사실상 한국의 장르 문학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와서 뭔가 꼽히게 된 시발점을 얘기하자면 드래곤 라자예요. 네. 왜냐면 그 전에 퇴마록이 있었다고 하지만 퇴마록은 그 정도까지 열풍을 일으켰다고 하기에는 제가 그때 너무 어려서 그랬나? 왜냐면 시간 차이가 좀 있어요. 퇴마록은 제가 책으로 본 게 초등학교 때고 드래곤 라자는 제가 책으로 본 게 중학교 때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면 한 25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하이텔에 드래곤 라자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책이 된 거죠. 이 드래곤 라자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작품들이 나왔어요. 뭐 가즈나이트, 용의 신전 뭐 엄청 다양했고 서로 취향도 갈렸지만 그때 당시 제 친구들 기준으로 공통적으로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드래곤 라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고 그래서 장르 문학이라는 장르가 주목을 받았어요. 뭐랑 비교돼서요? 순수 문학이랑 비교돼서요. 왜냐? 그 전까지는 등단을 했어야 됐거든. 등단을 안 했죠? 근데 대박이 난 거야. 진짜로. 그때 당시가 어떤 환경이었냐면 저희가 대여점이 엄청 풀려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근데 대여점이 풀려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그렇게 팔린 거예요, 진짜. 사람들한테. 팔리고 빌려도 읽고 뭐 하고 해서 엄청 유명해졌죠. 자, 그래서 효시라고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장르문학 얘기까지 했으면 장르문학인 건 알겠어. 웹소설과 장르문학, 뭐 판타지 이런 건 알겠어. 하지만 아직까지 오타쿠와 연관성을 못 찾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효시라고 했잖아요. 드래곤 라자가. 저는 드래곤 라자가 효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글자를 못 써서 죄송해요. 네, 설정의 디테일. 설정의 디테일.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뭐 만들 때 아주 작은 디테일. 그거 하나 챙기기가 힘들다라는 의미도 되고. 네. 근데 설정의 디테일. 드래곤 라자가 이것 때문에 그만큼의 주목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그때 당시에 다른 소설들 중에서도 사랑을 받은 소설들은 이 설정이 그냥 단순하게 판타지 세계라서 드래곤이 나오고
드래곤이 나오고 엘프가 나오고 기사가 나와서 엘프랑 사랑을 하고 드래곤을 때려잡아요. 같은 식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항상 그건 아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설정 디테일이 그만큼 주목을 받게 만들고 그만큼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사실은 이 설정의 디테일을 챙기는 게 결국은 뭐냐? 이 영역이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오타쿠는 뭔가에 대해서 탐구하고 파고들고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곰피디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그 판타지 고전 뭐죠? 그 제목? 반지의 제왕이요? 그쵸? 반지의 제왕. 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자, 반지의 제왕도 결국은 뭐가 그렇게 사랑받아요? 저는 결국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소위 말하는 덕후, 톨키니스트가 이제 말하는 톨킨 덕후잖아요. 톨킨 덕후를 막 양산해내는 이유는 이거 외에는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소설을 그냥 이게 없는 소설을 그냥 읽고 나면 재밌었다. 기억에는 휘갈리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드래곤 라자 얘기하면 드래곤 라자는 드래곤과 인간 사이에서 소통을 담당하는 자. 뭐 아무르타트, 뭐 크라드메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기억에 남고 그 자잘한 디테일들이 이 세계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몰입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자, 일단 드래곤 라자 설명회가 아니기 때문에 드래곤 라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러니까 설정의 디테일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설정의 디테일이 오타쿠를 만든다. 자, 설정의 디테일이 오타쿠들한테 어필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본작 한번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전지적 독자 시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하게 되면 항상 제일 처음에 딱 떠오르는 게 이슈가 뭐예요? 캐스팅이죠. 그렇죠, 캐스팅. 왜 배우를 써야 되다 보니까 실사 배우를 써야 되다 보니까 캐스팅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뭐 실제로 왜 한국 작품은 아니지만 해리포터나 뭐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것도 캐스팅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그 얘기들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써놓은 이름 딱 보시면 유중혁. 예. 이 캐릭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은 뭔가 캐스팅에서부터 조금 오타쿠들에게 덜 어필되는 부분이 있다. 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유중혁이에요. 이 친구가 뭐냐면 이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소설 자체가 약간 액자식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이 소설 안에 멸살법이라는 소설이 등장합니다. 멸살법이라는 소설이 등장을 하고요. 이 작품의 전체적인 배경이나 흐름은 이 멸살법이 현실과 합쳐지면서 생기는 이야기들이에요. 예. 그러면 이 유중혁은 누구냐? 유중혁은 멸살법의 주인공입니다. 네, 주인공이고요. 자, 이제 설정을 약간 이 캐릭터의 설정을 조금이라도 풀어놔야 되는 이유가 이제 캐스팅 얘기하면서 조금 나올 텐데 미리 좀 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멸살법의 주인공인 유중혁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귀입니다. 이게 이제 죽으면 특정 시점으로 돌아가는 능력이죠. 예. 이 다양한 작품들이 있잖아요. 예. 그 회귀를 계속하는 캐릭터고 이 캐릭터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원래 성격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캐릭터상으로 약간 허무주의가 있어요. 허무주의? 염세?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전지적 독자 시점 초반에 꽤 많이 하는 그 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회차는 망했다. 죽어야지. 에요. 왜냐면 죽어도 지는 사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제 하면 된다라는 그 밈짤 중에 그거 있잖아요. 자살하면 그만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그 자살 기도를 하기도 하고 약간 이게 빨리 죽어서 이 회차가 망했으니까 이번 회차 망했다. 다음 회차로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뭐 사실 저도 내가 회기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안다면 충분히 가능한 생각일지도 싶긴 한데 여기서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제 캐스팅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유중혁의 그 배우는 이민호 배우님이죠. 유중혁의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설정을 빼먹었는데 이 배우분의 이름을 쓰다 보니까 생각났습니다. 유중혁의 가장 중요한 설정이 뭐냐면 이 멸살법 작가가 유중혁에게 부여한 가장 중요한 설정은 뭐냐면 잘생겼어요. 미남의 이민호면 좋은 캐스팅 아닌가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잠시만요. 예. 그러니까 미남이기도 한데 약간 이 잘생김의 미의 기준이 유중혁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의 그 묘사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멸살법에서 어떤 캐릭터가 진짜 개쩔게 잘생겼다는
유중혁의 뺨을 한 대 후려칠 정도라는 묘사를 써요. 약간 그런 느낌의 캐릭터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캐스팅이야. 아니 오히려 좋아. 예. 윤호 배우님 잘생겼죠? 그리고 심지어 꽃남 출신이에요. 꽃보다 남자에서도 나왔단 말이야. 그 정도로 잘생겼어.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캐스팅이 잘생긴 것만 가지고 되냐 이거죠. 뭐가 조금 부족하냐면 이게 뭐냐면 느낌이 이민호 배우님은 잘생긴 건 맞지만 그게 부족해요. 이 약간 회기로 인해서 생기는 그 허무와 약간 캐릭터의 분위기가 다르다. 그죠? 염세적인 느낌이나 약간 인간 불신 그 약간 이 느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느낌이 있는 미남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캐릭터 디테일이 나오는 거야. 잘생겼는데 이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민호 배우님은 심지어 제가 이제 영화로도 봤잖아요. 이 눈빛이 약간 그런 눈빛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이민호 배우님이 약간 열정이 좀 있는 눈빛이에요. 아 그쵸, 눈빛 장난 아니시죠? 약간 좀 약간 강렬한 느낌도 있으시고 거기다가 이민호 배우님의 이미지 자체가 약간 좀 동글동글한 약간 느낌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살쪘다는 거냐 이럴 수 있는데 살은 제가 더 많이 쪘기 때문에 할 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미남이라는 게. 자, 그래서 제가 제 가상으로 이분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분을 써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잘생겼냐 안 생겼냐 문제가 아니야. 저는 사실 이분을 생각했어요. 우리 저승이 그 도깨비에서 저승이로 나오셨고 구미호전에서도 구미호로 나왔죠. 구미호로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구미호전을 진짜 재밌게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서 약간 불사신이잖아요. 불사신인 상태로 막 평생을 이렇게 요괴들을 잡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럴지도 몰라. 근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쵸. 이게 약간 눈빛부터가 허무하다 이런 느낌도 잘 살리실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좀 공허한 느낌이 좀 있지 않나 라는 거죠. 둘 다 어차피 미남인데, 그죠? 그리고 또 한 분 이제 좀 생각한 분이 이제 요즘 이제 중증 외상센터 맞습니까? 백강혁 교수님. 네. 근데 주준 배우님 열정이 있긴 한데 이민호 배우님의 열정과 좀 달라.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이게 있어. 진짜 약간 절대로 까거나 이 사람이 성격이 이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보는 이미지예요. 이분은 약간 이게 있어요. 약간 연기하실 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쵸? 특히나 중증외상센터에서 백교수 할 때도 그런 느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을 불신하고 약간 좀 깔아보는 느낌도 좀 약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 부분이 연기와는 달라. 연기를 잘한다? 생긴 게 어떻다? 이런 거랑 전혀 달라요. 이 분위기가 있냐 없냐 차이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그 사람 아우라 같은 일종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분위기. 이게 뭐냐면 패시브로 이걸 깔고 있는 사람들이랑 그걸 내가 연기해야 되는 사람이 부딪히면, 그러니까 어쨌든 한 명 캐스팅한다고 했을 때 깔고 있는 사람이 좀 더 괜찮지 않나? 이런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예. 사실 주연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굉장히 많지 않은데 이제 무게감이 유중혁이 워낙 있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현성인데 사실 이현성도 약간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저의 주관입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입니다. 여러분 DP 보셨나요? DP 이 드라마 혹시 곰피 봤어요?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이 DP에서 그 황인수인가 그 악역으로 나오는 그 캐릭터 있어요. 그 캐릭터를 맡은 배우님이 이현성을 맡았는데 뭐랄까 솔직히 어울리긴 해. 워낙에 덩치도 있으시고 이 인상도 생각보다 바른 생활 느낌 인상도 잘 하시긴 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렇게 안 어울리는데 느낌까지는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 이현성도 군인이거든요. 예고편에서 군복 입고 나오시던 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 디폴트 복장이 군복이에요. 군복이란 말이야. 예. 군복인데 DP에서 그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애들을 진짜 괴롭히는 그런 캐릭터로 나왔단 말이죠. 저는 가끔 DP가 생각나는 정도의 느낌? 근데 사실 이건 사소합니다. 예. 이건 제 느낌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근데 뭔가 좀 더 부드러운 인상이었어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것도 똑같은데 앞에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앞에랑 같지만 반대죠. 어떻게 보면 거기는 좀 공허하고 그런 느낌인데 너무 좀
강렬한 눈빛 같은 느낌이어서 좀 덜 어울리는데 같았다면 이현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순둥순둥한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이 순둥순둥한 이미지의 캐릭터인데 이 배우분이 좀 날카로워요. 인상이.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순둥순둥한 인상인 배우를 캐스팅했어도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필도 이게 뭐냐면 전지적 독자 시점에 작가님이, 그 신종 작가님이 막 엄청 디테일하게 사람을 막 이래 생겼고 막 묘사를 해놓진 않아요. 근데 약간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는 스타일이신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주변인의 평가,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합돼서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만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보고 나면 이 사람의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고 완성이 되어가는 형태에 가까운 거예요. 소설에서도 보면 이제 어떤 캐릭터를 되게 상상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 다양한 조합의 특성들을 그렇죠. 조합하면 네. 캐릭터가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으로 묘사를 하시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고 나서 가지는 이미지는 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 유중혁이라든가 이현성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준 이미지가 좀 더 뭐 그쪽은 인간 불신이나 허무라는 회기자로서의 특성이 아무래도 밖으로 비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고, 이현성은 좀 우직한 돌쇠 느낌의 캐릭터인데 조금 날카로운 느낌이지 않나 라면 이 공필두라는 캐릭터는 원작에서 분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요소에서 잘 나와주는 캐릭터인데, 외형 묘사가 일단 있어요. 확실한 외형 묘사가 그 배가 나온 중년 아저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수는 있죠. 배가 나온 중년 아저씨가 굳이 실사에서 구현이 돼야 되냐? 근데 이 공필두라는 캐릭터가 그 세상이 대충 망하기 전, 전독신은 세상이 대충 망하고 시작하는 그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 전에 땅 부자였단 말이죠. 땅 부자였고, 어쨌든 묘사는 배가 나온 중년이라고 돼 있고 욕심이 많고 이런 캐릭터란 말이에요. 배우분이 박호산 배우님이고요. 이 배우분을 모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물레동 카이스트는 알죠? 네. 그분이거든요. 나의 아저씨에서 그 삼형제 중에 큰형. 그 배우분인데 잘하셨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못하는 분은 없어요. 다들 자기 캐릭터에 대해서 엄청 연구 많이 하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너무 호리호리하고 덩치가 작은 분이 이 역할을 맡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동안은 저 성격 자체는 굉장히 구현을 잘 해내셨다. 그게 연기 영역이니까. 근데 역시나 개인적으로는 뭐다? 이미지가 조금 들어올리는데? 같은 느낌이 조금만 더 잘 어울렸으면 좋겠는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뭐냐면 약간 배 나온 아저씨 캐릭터를 소화할 만한 덩치가 있는 그런 분들이 나오실 약간 검증의 전쟁 때 최민식 배우님 같은? 약간 살짝 배 나오고. 맞아요. 그 분위기. 네. 그 분위기. 아니면 아싸리 진짜로 이제 같은 그 깜빵 출신이신 무기수 하신 분 있잖아요. 그 배우님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그런 아저씨 배우분이 좀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는 진짜로 뭐냐면 지금 캐스팅 얘기를 하는 부분은 순수하게 저의 뭐냐면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배우가 잘못했다는 거냐? 아니요, 배우는 죄가 없어요. 엄청 잘하셨거든요. 진짜 잘하셨거든요. 자, 잘한 배우 한 분 더 뽑겠습니다. 누가 있죠? 나나 배우님 나오시거든요. 정희원입니다. 이 앞에 이렇게 쓸까요? 정희원이라는 캐릭터도 나옵니다. 자, 나나 배우님이 나오시는데 사람마다 이미지가 다 다르다고 했죠. 근데 저는 뭐가 좋았냐면 어쨌든 액션을, 이게 정희원이 칼을 든 캐릭터라서 칼을 쓰는 액션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걸 다 소화하셨어요. 스턴트 여부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소화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만큼 이 정희원이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인상이나 그런 그 캐릭터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어울리게 하려고 많은 저걸 보이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나 배우는 약간 눈매도 그렇고 좀 날카로운 느낌 있잖아요.
그게 좀 잘 어울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눈매가 좀 난 눈매를 보고 이미지를 정하나? 약간 이 감독님은 그래도 뭐- 눈매를 많이 보시나 눈을 많이 보나 봐요. 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눈이랑 전체적인 이 표정이나 뭐 액팅 같은 부분이 좀 내가 상상하던 정희원이랑은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배우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나는 동글동글한 이미지였으면 좋겠다. 여기는 좀 더 이 아재가 나오실 순 없었나. 그리고 여기는 괜찮았음 정도로, 예, 저는 여기는 잘 맞았음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시간 동안 설명이 안 된 게 너무 많은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사소하다. 모두의 힘으로 우린 하나 되어 다 때려잡고